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삼촌의 과거는 훌륭한 원자력 박사님. 원자력 발전의 원료 우라늄의 높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라. 트럼프 우리는 작은 것도 할 거야. 오클로 주가 급등세. 트럼프 한마디가 주식 청룡열차 티켓. 자, 오늘은 이제 그 메모리얼 데이라 우리나라에 따지면 현충일에 해당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도 가고요. 6.25 전쟁 때 우리 참전하셨던 용사분들도 거의 다 묘지 안장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또 그 모습을 기리면서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분도 많고요. 항상 미국이 이제 우방으로 자리 잡은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이제 지금도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트럼프 삼촌의 과거를 밝혔는데 트럼프 삼촌이 수년 전에 훌륭한 원자력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이제 기술이 발전됐다. 우리나라 대선 토론회에서도 나왔잖아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그렇죠. 두 개를 이제 크게 예로 들잖아요. 원자력 사고가 큰 게 두 개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사실 원자력이 저런 굉장히 불안하다 이러면서 저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네. 완전히 이제 후쿠시마랑 체르노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버렸잖아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높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이라던가 식물이라던가 곡식 같은 거는 먹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려는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청정에너지다. 그리고 왜 안전해졌냐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이런 것이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능 때문에 이제 원자력은 굉장히 안전한 지금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지금 트럼프가 밝히고 있고요. 또 7월 4일을 되게 좋아하네요. 그렇죠? 이번 연도 7월 4일까지 상원이 연방 법안 있죠. 하원에서 통과된 단 하나의 아름답고 큰 법안, 그것을 통과시킨 것을 상원으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상원에서 7월 4일까지 통과를 시켜라. 지금 연방 정부의 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고 상원 의장이 있죠. 압박을 넣고 있죠. 8월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스콧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7월 4일까지. 왜냐하면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뭔가 발표를 하면서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7월 4일까지는 또 이제 세계의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7월 4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뭔가 되게 의미 깊은 날에 뭐가 이루어지게 딱 맞추는 것을 트럼프가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딱 입맛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료가 있는 부지에 또 새로운 원자료 건설 허가를 내리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자, NRC죠. NRC가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제 말 그대로 규제를 하는 곳인데 규제를 확 풀어버리는 것이죠. 이 원전 허가 결정을 18개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라든가 SMR의 신속 인허가 경로를 마련했고요.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버린 것이죠. 자, 원자력 발전 원료 우라늄의 높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라. 자, 지금 트럼프가 푸틴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비행기인가요? 그 앞에서 이제 소리 막 엄청나게 날개 소리가 나는 데서 이제 인터뷰했죠. 뒤에 나올 텐데 푸틴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푸틴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지금 종전 협상을 한다 말해도 2시간 통화했다 막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어제 개전 이후에 사상 최고 규모의 러시아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졌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방공망도 굉장히 약화된 상태고 이 전이가 지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공습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리고 민간지대를 자꾸 공격을 하면서 병원이나 이런 상점들의 어린이까지 사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미쳤다고 푸틴한테 표현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번에 그 표 들고 나와서 그 어떤 무인도의 펭귄이랑 그 물개들한테까지 지금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물개들한테도 부과했으면서 러시아는 꼭 쏙 뺐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러시아는 어떻게 뺄 수가 있냐. 개발도상국한테도 다 매겼잖아요. 어제도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양말이나 티셔츠 만들 거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팀쿡한테 전화해가지고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 미국으로 옮겨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은 그렇다 치고 티셔츠랑 양말 연필을 옛날처럼 안 만들 거잖아요. 근데 티셔츠랑 양말 연필 만들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까지 관세를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그렇게 티셔츠 연필 만들 생각도 없으면서 개발도상국에 부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물개한테도 부과를 해놓고 러시아는 쏙 빼놓으니까 왜 러시아한테만 약한 모습을 보이냐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가 푸틴한테 완전 미쳤다고 했으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다시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 민주당 의원 할 것 없이 지금 러시아의 원유랑 우라늄을 수입하는 나라한테 50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거의 여론상으로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음모론대로 푸틴하고 그냥 정말 너무 친밀한 친구인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지금 봐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서 우라늄과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한테 500%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럼 러시아가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수출을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 그동안 제재 때문에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결국에 중국이랑 인도에 원유 팔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로 지금 그 군사 무기 사고 북한 도움 받아가지고 전쟁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막아버리면 물론 중국은 계속 수입을 하겠죠.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만약에 미국의 제재에 흔들리게 된다면 러시아산 원유나 우라늄을 수입을 안 하겠죠. 그럼 그 부분에서 경제적 타격이 오니까 전쟁에서도 조금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시행을 트럼프가 입을 직접 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 의원 상원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라늄이 거기서 나왔는데 우라늄은 이 원자력 발전의 기본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라늄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트럼프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완전히 미쳐버렸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에 너무 높다 이걸 줄여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희한하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 이름 2명 찍으면서 그쵸 완전 찍어 내렸죠. 탈락시켜야 된다고 다음 선거 때. 그다음에 상원에서 빨리 7월 4일까지 통과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감세 법안에서는. 근데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말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러시아 의존도가 우라늄이 높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뭔가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고 표현했는데 완전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더 나가던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크라이나 공습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막 어린이 사망자가 수백 명씩 속출한다던가 이러면 아마 트럼프가 그때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은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28%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27%가 러시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지금 계속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도부터는 미국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이 우라늄을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농축 우라늄의 72.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중에 러시아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아까 전에 그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제재 대상이 돼요. 그 상원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이 뭐였어요? 러시아산 원유나 우라늄을 수입하는 국가에다가 5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자신도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면 그럼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럼 미국한테 500% 관세를 매겨야 되나, 이거?
그렇죠? 미국이 지금 러시아산 우라늄을 이렇게 수입하고 있으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500% 관세를 미국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산 우라늄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원자력 발전 르네상스를 지금 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르네상스를 여는데 원료, 씨앗이 이게 지금 우라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독립을 안 하고 완전 르네상스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상충되잖아요. 그럼 이해 상충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러시아를 푸틴을 미쳤으니까 밀어내야 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500% 관세를 부과받아야 되는데 원전 르네상스는 또 열어야 되니까 그럼 500% 관세를 부과받는 이 우라늄을 러시아한테 수입하는 이 상황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연다는 거는 러시아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원전 르네상스를 열면은 러시아가 논합니다. 러시아가 우라늄을 제일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미국에다가. 그럼 이게 음모로 정말 음모론이 끝을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푸틴 먹여 살려주려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해서 원전 르네상스 연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몰릴 지경이 돼버리면은 트럼프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미국이 지금 가장 자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은 많아요. 안 파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27%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농축 우라늄에. 그다음에 이제 원전 강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지금 자체 발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완전 반대죠. 근데 독일도 농축 우라늄을 미국의 6% 정도 점유율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우린 작은 것도 할 거야. 오클로 주가 급등세인데 뭐냐면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큰 것도 할 거고 작은 것도 할 거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했던 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터진 그 대형 원자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핵 연료가 우라늄이죠. 결국에 여기서 우라늄을 독립시키지 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돼버려요. 원전 르네상스를 열어가지고 아까 말대로 기존의 원자로 있던 자리에 부지에도 또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로 지금 그 개발하는 것을 18개월로 인허가를 단축시키고 이래주면은 누가 좋다고요? 러시아가 군비를 더 벌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완전 이해상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라늄부터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부터 이제 쫙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오클로라는 업체는 여기 있죠. 오클라라는 업체는 여기 설계기술연구에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잖아요. 작은 모듈러예요. 작은. 그러니까 대형 원자로는 큰 부지에다가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조그만 그 로켓 같은데 한꺼번에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동도 편하고 부지도 굉장히 절약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죠, 어제. 미군 부대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미군 부대 안에도 원자로를 설치하는 거를 허가하겠다고 그 내용이 나왔어요. 행정명령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유스케일 파워,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소유한 이 회사도 여기 속해 있는 거죠. SMR 설계기술 연구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오클로도 있죠. 오클로는 SMR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주가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 유스케일도 있고요. 원자로 장비 부품이 있고 원자로 운영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모든 회사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회사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요. 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무슨 원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거대한 돔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월성 원전, 고리 원전도 보면은. 근데 이거는 정말 작습니다. 말 그대로 스몰이죠. 그래서 SMR이에요. 여기 안에 그런 것들이 모두 집약되어 있어요. 굉장히 스몰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동하고 다닐 수도 있고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SMR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게 3.5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뉴스케일 파워가 하고 있는 게 4세대고. 근데 SMR이 벌써 그렇게 발전했어? 3.5세대까지 왔다고? 그럼 1, 2세대는 뭐야? 1, 2세대는 SMR이 아닌 겁니다. SMR이 1세대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자로를 통틀어서 1세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거대한 원자로들 있잖아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 터진 그게 1, 2, 3세대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아진 거죠. 여기부터가 SMR입니다. SMR이 3.5세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SMR로 따지면 3.5세대가 1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3.5라고 해가지고 SMR이 마치 1세대부터 시작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닌 거죠.
그냥 원자로 전체의 발전 과정의 단계예요. 1, 2, 3세대가 대형 원자로로 발전해 오다가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땅도 많이 필요하고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이 원자로는 SMR로 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부각이 되는 거고, 바로 여기 APR 1000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표준. 그렇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뭐 로열티를 주고 배워가지고 만든 한국형 원자로의 표준. 여기서 이제 3.5세대가 나오고 4세대가 이게 우리나라 두산에너비티나 이런 게 하는 게 3.5세대고 현대건설이나 4세대가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미국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 3.5세대, 4세대는 저기 세대의 차이일 뿐 기술력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클로는 지금 이제 핵분열 발전소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아까 말했듯이 스타트업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무슨 시계의 시침 부침처럼 되어 있죠. 이게 실적이 아예 없어요. 스타트업이라. 지금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 나왔죠.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 한다고 했고 갭상승 급등 또 나왔습니다. 지금 $50 근처까지 갔고요. 지금 이미 사실 그 전에 $60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이만큼 내려왔다가 여기 주봉에 50주선 딱 맞고 여기서 다시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변동 진짜 심하죠.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 보세요. 이 전까지 아예 움직임이 없었다가 2024년부터 갑자기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 보세요. 이 봉과 이 봉의 차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슈가 불거지니까 이렇게 급등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지금 또 나왔죠. 어저께 5월 26일 날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오클로랑 4세대 SMR 사업 협력한다. 그렇죠? 오클로가 우리나라 업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클로랑 4세대 SMR 아까 나왔죠? 3.5세대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고 미국 회사들이 4세대 SMR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23일 날 업무협약을 맺었고 26일 날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요 사무실에서 그 실무진들과 이 지금 그 회의를 하는 장면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게 23일이죠. 23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클로랑. 그렇죠? 오클로랑 우리나라 이제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한마디가 주식 청룡열차 티켓이다. 여기서도 나온 것입니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에요.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50% 관세 얘기 나왔죠. 근데 전화가 왔답니다. 그렇죠? 이분이 전화가 왔죠. 이름이 어렵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물론 워딩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자, 우린 진지한 협상을 하고 싶다고 그녀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나도 동의하겠다. 그럼 시간이 언제까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아까 집행위원장이 7월 9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EU랑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했대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트럼프도 그래 그럼 시간 줄게. 그래서 7월 9일로 연기가 된 거예요. 자, 요즘에 트럼프 리딩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주가가 이렇게 트럼프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EU한테 관세를 50% 부과한다고. 왜 부과했는지는 목리부린 이유 그때 말씀드렸죠. 애플하고 구글이 소송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저기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급락을 했어요, S&P 500 선물이.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다시 6월 9일로 연기해 준다고 하자 급등을 해가지고 내려갔던 폭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 장은 휴장하지만 이미 선물 시장에서 다 회복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의 어떤 완전 관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이라는 거. 결국에 트럼프의 저런 한마디 트루스 소셜, 행정명령 서명,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은 철저하게 트럼프의 한마디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아까 이제 이해하셨죠? 우라늄이 얼마나 원자력 발전에서 중요한지, 핵 발전에서 중요한지, 핵무기에서 중요한지, 그렇죠?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려면 우라늄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원자력으로 해쳐 모라늄.